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삼양주민연대 사무국장 오정삼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은 무더운 폭염에서도 방호복을 겹쳐서 쌓아입고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관을 우리 모두가 극복하고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서울 미 수도권의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이후에 5분의 전문가 패널분들의 주제 발표와 이후 상호 질의 및 현장 토론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의회 의장 이용균입니다. 먼저 구본승 의원님이 주최 주관하고 있는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북구가 사실은 평지가 아닌, 그리고 평지라 하더라도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서 사실은 장애인이든 약자들이 사실은 통행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도출했으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토론회를 축하드리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열띤 토론회의 자리가 돼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강북구의 무장애 환경에 관한 주민인식 개선과 그리고 제도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취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편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내 이용시설 및 지역사회 이동 시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5분의 발표자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5분의 발표자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김은경 과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경입니다. 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렬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동렬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회 최성윤 과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그 준비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신 강북구 의회 구본승 의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주 애쓰고 계시는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이수현 주무관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5분에 대한 소개를 끝냈고요. 어떻게 5분은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 아주 막역합니다. 네, 요새도 좀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네, 이 코로나라서. 저희
특히 여기 이 포럼 준비를 위해서 벌써 저희 한 4번 만났던 것 같고요. 한 번 만날 때마다 2시간 넘게 열띤 회의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예. 아, 근데 지금 김인균 과장님 지금 마침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형인이나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좀 궁금해요. 네, 예. 사실 작년에 한 2월경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다가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협회 주관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서비스 체제를 마련을 해서요. 그 4단계면 4단계, 3단계면 3단계 다 맞춰서 50% 정원을 유지한다거나 격일제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줄인다거나 그리고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은 뭐 휴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지금도 프로그램들이 아니면 대면으로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역시 열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하실 발표자분들을 다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이 토론에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모든 발표 자료들은 강북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내려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자들 5분이 발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상호 질의와 현장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토론 과정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의견이나 질문 사항이 있다면은 유튜브 댓글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표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5분한테 부탁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지금 2시간짜리 토론이기 때문에요. 5분이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 좀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도 했어요. 어떻게 이거 10분 안에 그 준비하신 것들을 다 발표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고 또 선수들이시니까 10분 안에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필요성, 강북협치 턱없는 마을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은경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북장애인복지관 지역공무팀 김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북협치 턱없는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렇게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 무장애 생활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강북구의 특성을 다시금 공유해 보겠습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들과 강북협치 사업 중 더 행복마을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통상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2조 정의를 보시면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특정 사람이 아니라 편의 증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4조에서 접근권이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 특정 짓는 대상 시설이 위와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는 생활권의 시설을 다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등을 겪는 분들이 개별 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이동,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인증제도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제도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도 불리고 있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설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인데요. 제가 예시로 가져온 사진을 보면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가 설치된 출입구 그리고 긴 횡단보도 안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죠. 자, 궁극적으로 무장애 도시는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별 시설에 접근, 이용,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된 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생활환경은 자연환경에 속하지 않는 모든 처소, 자연을 통해서 진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요소와 문화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요소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 유사한 생활권은 우리가 통학하거나 통근, 쇼핑, 오락가의 일상생활을 하느라 활동하는 범위인데요. 신체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기타 요소들로 생활권이 가정으로 한정된 분들도 많으시고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권은 많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강북구의 특성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이 강북구에서 왜 필요할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북구는 65세 이상의 고령 비율이 20.9%로 나타나고 있고요. 젊은 세대가 65세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지수인 노령화 지수도 248.5%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인구 대비 6.5%나 계셔서 서울시 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장애인 인구 밀집은 5.6%로 17,441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는 서울시 평균 4.0%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장애인 비율은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북구는 고령의 복지 대상자가 많고 장애인구가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많은 이런 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구가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고령 구민도 많고 장애인 노약자 증가로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물리적 접근을 높이는 생활환경 조성 필요, 물리적인 턱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심리적인 턱 개선 필요, 장애인 가족의 고립과 양육 부담, 정보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장애 비장애가 동등한 지역에서의 삶 유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2020년 강북협치 턱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지역의 여러 움직임과 더 행복마을 조사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의 특성에 따른 요수해고를 위해서 지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사례를 좀 중심으로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 자원조사를 번이동 중심으로 2년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사전 조사를 받은 조사단이 역할을 나눠서 지역을 조사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민농어인, 직원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100명이 말하는 우리 마을 지역조사인데요. 전화 및 1:1 대면 설문조사와 FGI가 진행됐었고요. 강북구 거주 장애 주민 및 가족,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어려운 점, 그리고 꼭 바뀌었으면 하는 점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우리가 사는 강북구에서 친숙한 환경에서 보통의 삶의 영위를 위한 의견 수렴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북협치 턱없는 마을 활동입니다. 주민공론장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 턱없는 마을에 대한 의제가 선정되고 워킹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수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 마을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실행 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특히 워킹그룹 참여자들 중에서 장애 주민, 비장애 주민, 장애인 부모,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팀과 협업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기초조사, 자원 플랫폼 구축, 장애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된 사업 중에 하나가 강북구 번동 더 행복마을기 조사 연구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번이동과 번삼동의 물리적 생활환경과 장애 주민 및 비장애 주민의 장애 인식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해서 아까 앞에서 보았던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한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 삶이 실현될 수 있는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강북구가 장애인 비율이 많았는데 특히 번이동, 번삼동이 장애인구 비율이 10%에서 8%로 가장 높은 동이라서 이곳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주로 조사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물리적 환경조사, 장애인 주민 설문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턱없는 마을 만들기 워킹그룹 이동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무장애존 설치를 위한 활동이 진행됐고요. 시범 편의시설도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식 개선 LED 간판, 교통약자의 상가 이동을 돕는 마지벨,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 빠르셨나요?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지금 수어 통역하는 선생님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지만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강북구의 특성, 강북협치와 지역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더 행복마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번동 조사연구 사업의 연구 결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번동뿐 아니라 사실 강북구 전역도 더 행복마을이 되려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주요 거점 정비입니다. 조시철도나 주민센터, 복지시설 주변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그 주변에 보도턱을 낮추거나 배수구 정비, 점자 블록 정비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어려운 곳은 도움벨 및 안내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거점 리빙랩 추진인데요. 지속적인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참여 활동을 통한 불편함 수집, 주민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확충, 장애인식 개선 홍보, 리플렛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장기 추진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중장기 추진 방안은 첫 번째, 지역환경 정비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와 민간시설 정비 지원, 가족 화장실 확충, 경사가 심한 보도에 핸드레일 설치, 신축시설의 1층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고요. 두 번째는 번동 주민 옴부즈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꼭 번동이 아니라 강북구의 여러 거점 지역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옴부즈만인데요. 여러 정책이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지속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UD 마을 법제도 정비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 강북구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추진, UD 마을 추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혹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가 진행된다면 단기, 중장기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실행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주거 생활 환경 개선 조성 필요인데요. 자, 문턱이나
화장실, 주방, 그리고 청각장애인용 경광등 초인종, 시각장애인용 비상경보기 등의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환경 그리고 생활권이 가정으로만 국한되는 분들이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발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강북구 무장의 생활환경 조성이 왜 필요한지 공감이 되셨을까요? 강북협치 턱없는 마을 만들기 진행을 위해서 강북 턱마을 사람들이 구성되어 이런 무장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민분들은 강북 턱마을 밴드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리 자료를 보면서 제일 걱정한 분이 우리 김은경 과장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실은 감동 먹었거든요. 특히 지금 아까 자료들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참 많은 현장 활동과 그리고 조사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무장의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사실은 10분이 넘게 하셨지만 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약간 빨리 앞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다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풍부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김은경 과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발표자의 발표 주제는 민간부문 무장애 시설 개선 지원 필요성과 방안 과제라는 주제로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박동열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박동열입니다. 먼저 이 토론 주제에 대해 가지고 좀 처음 받아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 민간 시설 부분을 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강제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자료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요. 무장애인 시설, 편히 얘기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임산부, 이동역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데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노년이 겪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애 시설은 딱 장애인 일부, 불편한 사람 일부 계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인지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장애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에 대해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이라는 조례도 있고요. 한데 왜 저희는 무장애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토론회에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강북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건 장애인 등 이동역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강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무장애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보시는 내용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예는요. 먼저 무장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장벽이나 심리적 장벽을 줄여 나가거나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사회 약자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건축물, 장애물 제거 등이 대표적인 예고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의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벽 없이 이용 가능한 도시 환경,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토를 하는 정비입니다. 도시 환경이라든지 제품, 사회제도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 예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장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 말로 하는 것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그 영상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욕조와 욕실, 낮은 문턱조차도 큰 장애물인데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이 열립니다. 휠체어에 앉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센터 화장실을 참견하러 출동했습니다. 자, 먼저 유니버셜 디자인 화장실로 거듭난 신정 3동 주민센터 화장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예전의 공공 화장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여기는 아기 기저귀 갈 때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따뜻한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되어 있네요. 기저귀 교환대 아래에 이렇게 난방용 라디에이터가 있어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거치대 의자와 화장실 외부에 유아차 보관 장소까지 준비되어 있어 육아맘들의 맘에 쏙 들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인데 이렇게 발전하다니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할까봐요. 아, 마침 아기 엄마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시네요. 육아맘의 생생한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실례합니다. 저는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시민참여단인데요. 혹시 여기 가족 화장실 바뀌고 사용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여기 화장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 거치대 의자도 깔끔하고 기저귀 교환대는 따뜻하기까지 해서 정말 완벽해요. 밖에서 기저귀를 갈 때 아가 엉덩이가 차갑지 않다니 감동이죠. 다른 시설의 화장실들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온열 기저귀 교환대까지 갖춘 신정 3동 주민센터 화장실 부럽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바로 옆 동네 구로 2동 주민센터 화장실로 참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복도에 커다란 화장실 안내 표지가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화장실 파티션 벽에 내부 배치도를 그려놓은 디테일한 센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 디테일한 센스는 여기서도 빛이 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상의 표지판과 픽토그램으로 교체하였네요. 이젠 정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찾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은 기본. 와, 이곳은 코로나 시대의 위생 방역을 위해 이렇게 발로 터치해서 문을 열 수 있는 풋스위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편리함에 코로나 방역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구로 이동 주민센터 화장실 내부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 내부도 이렇게 세련된 분위기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네요. 재질도 스테인리스 같은 철제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차갑지 않겠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아기와 함께 온 오빠를 위해 남자 화장실에 아기용 의자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쏙 드시죠? 자, 오늘의 시민 참견단 신정 3동과 구로 이동 주민센터 UD 화장실 참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갖고 왔는데요. 장애인 여행 관련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장애인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겠지만 장애인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가 있어야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도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차를 끌고 제주도나 이렇게 외부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제주도에서 이번에 좀 재밌게 임시 주차 표지판을 렌트카에 한해서 발급을 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기사 내용 참고로 같이 한번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장애의 큰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료로 넣었습니다. 네, 바로 시설 현황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무장애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가 좀 작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총 19개 가지의 분류로 분리되어 있는데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집회시설, 종교, 판매, 의료, 교육,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까지 해가지고 토탈 19개의 영역에 대해서 무장애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북구 같은 경우 2018년 또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1,00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총 36군데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점 관리 목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요. 파출소라든지 지구대, 우체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민간이라든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 방안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2021년 6월 현재 간북구 연 인구가 지금 현재 30만 명이 조금 넘고요. 30만 2천 명이고요. 그 중에서 유아 인구가 7,700명, 그리고 노령 인구가 6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유아 및 노령 인구가 합치면 전체 강북구 인구의 대략 23%, 크게 잡은 대략 25%다. 4명 중에 1명이 유아 또는 노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정하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장애 시설이 4분의 1, 25%나 되는 이 강북구 인구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역설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자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 안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주택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택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서로만이 다가 아니고 핸드레일만이 다가 아닙니다. 높낮이 싱크대라든지 실제 전등에 대해서 리모컨 스위치라든지 비대 부분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환경 부분은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전부 브리핑을 마쳤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열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아마 사무국장님 발표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 자료의 첫 번째 이런 문장이 명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 그거에 아주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 무장의 시설은 일부 계층의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시설입니다 라는 말씀을 거기다 실으셨는데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동열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신 발표 자료들이 영상 자료들이 같이 포함되고 하면서 저희가 시청각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의사소통 약자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 개선 지원 필요성과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구 지회 최성윤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북구 무장애 생활 환경 조성 관련한 토론회에서 특히 정보 접근성과 소통 개선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드리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는 벌써 이 단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은지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더 개선됐으면 좋았을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약자라는 것은 특별한 대상을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 모두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성, 여긴 정보 접근성이라고 돼 있지만 접근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잠깐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소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과 뜻이 서로 통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상호작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왜 특별히 이렇게 소통 개선과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통이라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고 듣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소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어 쓰고 말하기는 다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이제 한국 수화 언어, 이것은 시각적인 언어죠. 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어적인 것 외에도 시각화된 정보, 요즘에 기호나 마크, 상징물 등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도 그렇고 픽토그램들도 그렇고 모두 이게 소통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고요. 또 우리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인구, 수, 비율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것은 수치가 구성원이 많고 유형이 비중이 크니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강북구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냐? 그래서 개선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두 분의 그 발제자분의 내용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것이 모든 편의 지원의 기준이 되는 법률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일상생활 편리한 시설 설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고, 편의 제공 내용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실천하는 시행령에 보면 그 시설 기준 평가 항목이 이제 19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건물 시설 중심이다 보니 이 안내시설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좀 시청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또 다양한 장애 유형, 또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을 하거나 소통 지원에 대한 좀 항목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런 보완이 되면 좋겠나.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무장애, 생활 편의의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시설, 설비 중심의 장벽을 줄이기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제 이용하고 이동하고 시설을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이 개념에 이제 의사소통 장벽을 좀 줄이고 정보 접근의 장벽을 줄이자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또 인식과 제도가 지금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또 변화하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는 잠시 후에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서비스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알림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어느 방향성으로 가면 좋겠냐. 앞에 내용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지만 누구나이죠. 강북 구민 누구나 모두 어떤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북 구민 모두에 대한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지금도 인적 서비스, 설비 서비스 것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또 인적 서비스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수어 통역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 예산, 제도 여러 가지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보 서비스 방식이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제 영상물이나 뉴스 또 공보물에도 수어 영상, 뭐 점자, 또 뭐 자막 이런 것들이 많이 삽입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공익적인 내용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이런 우편물로 되어 있는 공보물 같은 데에도 QR이나 뭐 보이스 아이 코드 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뭐 그림 안내판, 또 이제 서비스를 안내하는 안내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좀 자세한 사례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보완하는 언어적인 것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말하고 쓰고 읽기가 어려운 대상 모두에 해당이 될 텐데 이게 굳이 뭐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뿐만이 아니라 뭐 시각장애, 언어 발달장애뿐만 아니고 또 한글을 아직 배우지 않은 아동, 아니면 이제 노령층의 인원들, 아니면 외국인분들 모든 사람이 이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하는 방안을 좀 같이 모색을 하자라는 걸 건의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 방식은 소통하는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방안이냐, 지금 이제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이 연령층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대상형 맞춤 서비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좀 언어적인 접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언어적인 접근, 표현 이런 거에서 오는 제한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징, 도구, 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갖고 더 많이 다양한 소통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은 요즘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안 대체 소통 수단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 약자로 AAC라고 표기되는데요. 아마 요즘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검사 진행을 할 때 동반이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나 또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AAC판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어떤 연령이나 뭐 인종,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것은 모든 사람, 정말 말로 소통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수단이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이미 낯설게 용어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실생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뭐 마스크 착용하기, 요즘 어디 가나 보시잖아요. 손 소독해야 된다. 이것들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옆에 그림 언어 카드 해서 본인이 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도 알아들을 수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눈 응시판이라고 해서 또 말이나 행동이 좀 많이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눈동자 움직임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사진 메뉴판. 그리고 요즘 병원에 가면 이제 얼마나 아파요 이런 거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그림과 숫자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가시면 요즘에 많이 보시죠. 어느 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데 저렇게 색선으로 돼 있어서 누구나 지금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이렇게 방향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제 다양한 소통 방법, 뭐 정보 서비스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글로 보고 계속 말로 듣는 것보다는 좀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서비스 사례를 이제 몇 가지 계속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제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강북구청 주간 뉴스 수어 방송을 하는데요.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수어 방송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지만 보면 솔직히 수어 화면이 좀 작아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우리 주간 뉴스에 보면 거의 아나운서와 동등한 크기로 나오죠. 예,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보기도 시원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이제 의회도 작년부터 이제 직접 생방송으로 회의 화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자치센터에서나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이나 교육 이런 홍보를 할 때 항상 지금 이제 수어 화면이 들어가게끔 통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보면 이게 IPTV인데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구정 홍보용으로 이렇게 TV를 틀어놓는데 이것도 좋은 수단이죠. 그리고 또 수화만 있는 게 아니라 자막, 문자 통역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요즘 TV들은 다 스마트 기능이 좋아서 자막 설정이 다 안에 기능이 들어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보면 여기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자막 설정을 해두셨더라고요. 저런 것도 좋은 서비스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 안내판,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매월 나오는 소식지, 또 이렇게 점자 소식지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사진 메뉴판, 이런 것들도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각 경광등은 요즘에 거의 모든 건물에 다 화재 경보기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제 문자 전광판, 이건 뭐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요즘에 공공시설에도 이제 안내판으로 해서 전광판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유도 등도 제일 기본적인 시각적인 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AAC, 그다음에 이제 픽토그램, 또 픽토그램을 활용한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또 이런 책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굳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도 보고 쉽게 표현하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것들이 좀 쌍방향 소통이 잘 되는 사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보물, 선거 공보물에도 영상 점자가 다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저희 강북구의 주민센터, 구청 주요 기관에 영상 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도 되지만 옆에 보면 이제 수화 통역이 필요한가, 그럼 연결을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안내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 외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사례들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져 있고 제공이 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용이 됐으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가상 사례처럼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공공기관 영역에 보면 이제 지금 영상물 같은 거에는 수화 영상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좀 긴급성을 띠거나 할 때에는 지금도 약간 좀 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역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영상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기초연금 안내물이죠. 이런 건 이제 우편물이에요. 여기에 직접 수어 영상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QR 코드로 해서 수어 영상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저 위에 보시면 이 그림이 좀 흐릿한데 이게 보이스아이 코드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QR 비슷한데요. 요거를 찍으면 이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문자 발신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요즘에 주민센터나 이런 구청 이런 데서도 이제 안내 연락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간단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뭐 대답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02번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답장을 할 수가 없어요. 농인분들도 그렇지만 뭐 의사표현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렇게 간단히 그럼 바로 문자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꼭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많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픽토그램은 여러분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확대해서 사용을 하는 분위기고요. 이제 오른쪽에도 보면 이제 지방 어디 민원실의 실 사례인데 이제 투명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사를 보면 뭐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이게 청각장애인을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불명하고 잘 안 들리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연구 결과에도 보면 이게 시각적인 정보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소통률이 한 10%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확장된 서비스로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고, 이것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즘에 무인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주차 구역,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규격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시스템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이 없이 기계로 다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요금 할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청각장애인분들은 되게 난감한 거예요. 비상벨은 있는데 이걸 누르고 나서 그 이후가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요 부분 제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실사례인데요. 춘천 역사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벨을 누르고 CCTV를 향해서 손과 입을 가려주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다 이 직원 교육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농민이구나 해서 그 이제 이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옆에 이제 주차장 기계에도 이런 식으로 뭐 화상 인터폰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안내 문구를 좀 붙여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이제 공공시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꼭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뭐 휴지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불편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대부분 02번호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번호를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사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주거시설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 경광등, 그다음에 초인등, 시각초인등, 이제 집에서 이제 차인벨을 눌렀을 때 이제 소리 대신 비트로 알려주는 거고요. 요즘에 119, 112 이것도 이제 비상신고가 문자, 영상신고가 다 됩니다. 예, 되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이거 문자하고 영상전화 걸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 양산시 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화돼서 이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상은 이때 독거노인 대상이었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정말 장애인분들 위해서 장애인도 유형에 상관없이 뭐 농인, 시각장애인, 뇌병변, 뭐 와상장애인, 중증장애인 다 상관없이 이게 다 한 번에 정말 긴급할 때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대상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맞추느라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이 사진들을 좀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셨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강북구에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조례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정말 그 타구에도 유사한 사례 그 조례들이 있는데 정말 제 강북구의 정말 특장점이라고 하고 싶은 게 이 정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했다는 거, 그리고 편의증지법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근접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되게 좀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북구는 뭐 이동, 뭐 이용, 소통, 정보 이런 데 정말 제약이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세대 시대에 우리 강북구가 정말 그 좀 선진적인 지표를 좀 제시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말 강북구민을 위한 무장의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송윤 과장님께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 많은 내용 가운데서도 저는 몇 가지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말씀해 주실 때 원래 의사소통 약자의 보안 대체 소통 수단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 접근성 이거를 나중에 실제로 발표 때는 정보 접근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즉 정보 접근은 우리의 천부의 인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만 우리가 인식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나아가서 우리가 그거를 확장한다면 우리가 무장의 오늘 얘기하는 무장의 생활 환경도 우리의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좋은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네 번째 발표자는 사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그 준비 과정에서 아주 세세하게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가장 애쓰신 분이십니다. 구본승 강북구의 의원님께서 주거약자 무장의 주거 편의시설 개선 지원 필요성과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맡은 강북구의 의원 구본승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된 배경은 앞서 뭐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그 턱없는 마을 만들기 이 당사자분들의 이런 활동들을 저도 좀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좀 더 각 영역별로 의제별로 이런 좀 상황과 이런 요구들을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뭐 토론회로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주거약자, 주거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나 이제 좀 만감이 교차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구의원 처음 당선되고 5분 자유 발언으로 그 서울시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그 무장애 집수리 사업에 뭐 강북구에 그때 3명인가 밖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적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5분 자유 발언을 했던 바가 있고,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에는 그 번동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중증 장애인들 대상으로 그 욕구 조사와 그리고 주거 편의시설 그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그의 기초에서 서울시 그 장애인 마을 공동체 지원 예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선정돼서 받아서 이제 한 70에서 80여 가구에 대해서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변했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 주거약자, 주거 편의시설 이제 지원 방안과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 지원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옷과 음식과 그리고 집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살아감에 있어서 집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을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집 안에서의 편하고 안전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욕구 때문에 우리 기본 주민들이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약자,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생활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 아시듯이 주택 내에서의 생활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주택 내부나 외부에 이동 편의시설이 집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집 안에는 문턱이나 화장실 손잡이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아서 주거 내부에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내가 2012년도 그 번동 영구임대 아파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영구임대 아파트 실내 주거시설의 장애 반영 정도는 어떻게 되냐. 영구임대 아파트는 아시죠? 정부 LH에서 이제 건립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 입주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인데요. 그 많은 부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가 67%, 어느 정도 반영되지 못하다라는 것이 9%, 거의 약 80% 가까이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도 주거 편의시설이 부재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사진만 보더라도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휠체어를 놓고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타고 올라가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턱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안 보이는데 흰 부분이 그 어떤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런 강목 같은 거를 거기다 막 받쳐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화장실에 손잡이가 여기다 설치를 했거든요. 여기 우리가 2013년에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주택에 무장애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거기 사적 공간인데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공적 어떤 사업을 많이 접해보고 검토를 해왔던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이 집이라는 곳에서의 무장애 주거 지원 시설이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법이 2012년도 2월 22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3조 3호에 보면은 주거약자용으로 제공되는 이 주택에 대해서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확산을 시키면은 주거약자용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기존 주택, 일반 주택들에 대해서도 주택 안에서의 어떤 주거약자들이 불편함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주거 편의시설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더욱더 확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사례 두 번째는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벌써 13년이나 된 것입니다. 최초 시작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지금의 LH죠. 이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2009년도에 이게 지방 이양이 돼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위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주거 편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선정 기준은 장애 중증순, 소득 기준으로 낮은 순, 개조 시급한 순 이런 순서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선정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고 이 맞춤형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을 살펴보면은 좀 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2020년도에는 180가구에 7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100가구 대상으로 4억 원만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자치구별로 좀
선정에 차등이 있다라는 제기가 있어서 좀 최소 선정 가구 수를 할당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강북구에 이제 배정되고 선정될 수 있는 가구 수가 뭐 어쨌든 예산도 적고 할당도 해야 되니 좀 많은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개조 건수에 대해서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많았고 침실, 현관 순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2009년도부터 쭉 오다가 2018년도, 19, 20년도에 150, 171, 180세대로 해서 늘어나다가 올해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더 긴축이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예산 또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될지를 좀 판단을 해서 제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개조 전에는 이 만족도가 2점대, 1점대였는데 개조 후에는 9점대입니다. 그만큼 개조의 필요성이 시급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지원 내용은 300만 원 내외로 해서 진행이 되고 많은 사안들을 여러 사안들을 선정된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강북구인데요.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은 많은 분들이 그나마 하셨지만 선정된 수는 이렇게 올해 10일 가구입니다. 세대입니다. 11세대에서 됐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있지만 이런 많은 숫자가 선정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세 번째는 경남 진주시 사례인데요. 여기는 무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읍면동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읍면동위원회의 사업을 보면은 시책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개보수, 주택 개보수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에서 인식 개선 활동도 합니다. 주요한 두 사업이 여기 맨 밑에 있는 사업장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사업이 있고 이건 좀 생략하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 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편의시설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사로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초인종, 보이는 초인종 등 다양하게 그 시설에 맞게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방법, 추진 방법에서 사회봉사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량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2014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쭉 진행되는데 이 사업장 출입구 낮추기 경사로 설치 사업과 이 주택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두 개를 최대한 같이 하는데 매년 이제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좀 이런 방안을 다양하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구리시 사업은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경사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처럼 경기도 차원으로 이런 주거 편의시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리시는 경기도가 하는 것 이외에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사례 중에 이 경남 진주시와 경기도 구리시에 어찌 보면 강북과 같은 기초지방정부에서 좀 광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 강북구도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방안 제안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강북구 역할 찾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약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주거 편의 지원 사업만으로는 장애인 등의 주거 편의 욕구를 제때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선정된 소수는 여러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만 미선정된 다수는 언제 선정될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시급한 주거 편의 시설을 파악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을 구 자체 사업으로 좀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는 것은 좀 이 지원 대상자를 1순위, 우선순위는 중증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좀 먼저 하고 또 장애가 없으면서도
또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심히 불편한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로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요. 구 자체 사업으로 시급한 편의시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민간 협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지방 정부의 뭐 진주시 사례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좀 선행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강북구에도 좀 적용하는 방안도 했으면 합니다. 좀 마지막 방안 얘기하기 전에 앞서 설문조사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가, 주거 편의시설 설치하면 좋겠는가, 그 당시에도 10년 전에 설문했는데 우선 급한 중증 장애인을 선정해서 뭐 필요로 한 걸 하자라는 게 12%,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뭐 그 당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1개 내지 2개의 시설 공사를 다수의 중증 장애인에게 진행한다라는 것이 32%, 1과 2를 결합해서 병행 추진한다라는 것이 54%.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좀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선정된 분들한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리고 강북구 자체 사업으로 좀 더 시급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좀 다수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자라는 방식이 한 54%의 의견으로 좀 보여진다고 저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방안 제안으로는 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구청이 직접 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민간 보조금 사업 방식이 있겠는데 이걸 좀 적정하게 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을 좀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2014년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할 때도 70, 80가구 번동 2, 3, 5단지 임대아파트에 을 해서 그 드릴도 있잖아요. 드릴도 다 대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결정해 나가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본승 강북구의 의원님 발표를 들었는데요. 주로 주거약자 무장애 주거 편의시설 지원 사례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부러운 게 하나 보였어요.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활동 계획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러웠는데 지금 우리 이 발표회를 듣는 과정에서 유튜브 댓글창에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란주님이라고 계신 란주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란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강북구가 먼저 시작합시다. 이러셨어요. 이거에 동의합니다. 예, 우리 강북구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마이크가 이게 하나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이수연 주무관님께서 강북구청의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수연입니다. 오늘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제5차 강북구 장애인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포함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2조 및 서울시 5개년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내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의 연도별 목표율을 설정한 상황으로 설치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의무시설로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별관을 포함하여 2020년 4개 건물, 2021년 3개 건물이 예비 인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배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불어 얻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전문 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모니터링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본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 제약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0년 14가구, 2021년 11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매년 서울시 사업 대상 가구 수 중 약 10% 이상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 약국, 음식점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개별 경사로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시범 실시되어 우리 구는 수유 재래시장 입구 3개로 약국, 1개소에 우선 설치되었으며 내년부터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 예정으로 우리 구에 약 70개소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2인 가구 최대 1억 6천만 원, 3인 가구 최대 1억 7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최대 6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3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 제도 등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가 등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에 있어서 공용 건축물의 경우 공사 중에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사전 검사를 통해 부적정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편의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없도록 매년 2회 불법 주차 실태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1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서는 현장 단속 요원 27명이 배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 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강북구청 전 직원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증진 교육, 편의시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가 교육,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의 증진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실적에 2020년, 2021년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5.9% 상승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전년도 사용 승인 건물의 편의시설 모니터링 5,240건,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21,193건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협의 1,277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15건이며 서울형 인증은 1건입니다. 공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코로나 선별진료소 등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경년으로 제작 배포하는 장애인 복지 안내지도는 2019년 제작 이후 금년에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 소속기관 정보를 수록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사업에서 맞춤형 주거 개선으로 7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으로 총 7가구,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4가구는 자립하여 퇴거하였으며 3가구는 지원 중입니다.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전동 휠체어 충전소를 21개소에 총 22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수동 장애인 회관 1층에서 경정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단속으로 연평균 487건, 4,435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평가단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단명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주로 4차 서울 강북구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실적과 제5차 강북구 편의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수연 주무관님께서는 행정에서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따가 이 토론이 끝나고 상호 질의할 적에 아마 많은 질문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아주 유익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5분의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지금 또 실제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발표자 분들께서 상호 질의와 현장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질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사이에 현장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발표자에게 질문 혹은 의견 글들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상호 질의를 하기 전에 발표 과정에서도 이미 굉장히 댓글창이 아주 핫했거든요. 아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상호 질의 과정에서 의견 글들이 또 계속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 가운데서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제일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것들 가운데 문광섭님 토론을 통한 무장애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문광섭님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경은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경은님. 번일동 거주 농인입니다. 주민센터에 영상 전화기 설치 건의합니다. 또 지난번에 코로나 검사하러 갔을 때 구청 선별진료소도 영상 전화가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도 영상 전화기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셨더니 이거에 관련된 아주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까 란주님께서도 주민센터 관공서 직원분들 투명 립 뷰 마스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입모양 안 보여서 답답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난청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저희 상호 질의 과정에서 계속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분의 발표자들께서 먼저 상호 질의 과정에서 다른 분께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님께서 발표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발표하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예, 있으시죠? 예. 김은경 과장님. 예. 네, 정말 열심히 저희 발제자분들 정말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저희 조례 이렇게 토론회 준비 회의 때 이야기 나눴을 때는 다들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정말 너무 멋지게 발표하신 것 같고요. 저는 구본승 위원님한테 사실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거약자, 무장애 주거편의시설 개선 지원 필요성과 방안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 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조사랑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진주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무장애 읍면동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중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광역,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도 자치구의 자체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아무래도 이런 부분 하면 예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라는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무장애 도시 그 조성을 위한 조례 아니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뭐 만들기 조례를 만든 이 지역이 많지 않아요. 한 2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그중에 알맞은 데 뽑아서 8군데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여기 경남 진주시하고 구리시만 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조례는 있지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뭐 조례라든지 뭐 제도를 만들고 뭘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거 입각해서 가능한 사업 있잖아요. 이게 뭐 처음부터 예산을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건 아니고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강북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 고려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실행, 그 필요와 욕구, 장애인과 뭐 이런 어떤 주거약자,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실현과 실현 의지에 대한 게 구체화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도 마련과 실행에 관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강북 국민 모두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또 상호 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른 발표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댓글창에서 올라오는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이고 같이 상호 질의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연 주무관님이 아무래도 이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정광우님께서 1번 턱없는 마을 경사로 설치 시 사업주는 동의하였으나 건물주의 반대의 경우 설득 방법 및 건물 혜택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사로 설치 시 보행도로 침범으로 인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언급된 주거약자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주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세나 임대를 살더라도 시설주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동의를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보행로 경사로 출입하는 그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으로 실시해서 세계로 약국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계로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가게별로 맞춤형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가게별로 턱 높이, 문 넓이 등을 모두 다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이동식은 또 접어서 가게 안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가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게 밖에 설치했다가 다시 접어서 가게에 두시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설치해 두시지 않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게 밖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질 우려도 있고 휠체어를 타신 분도 굳이 그게 없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오늘 답변 내용 가운데서 내용이 좀 더 세세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제가 부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토론회 이후에 이 토론회 이외의 다른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따로 있나요?
여기 참여하신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채널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 토론회에서 좀 뭐 방안 제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추진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더 확인해야 될 과제가 도출이 되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이제 뭐 가능한 분들 좀 한번 모임을 해가지고 어떤 그 후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구청하고도 또 뭐 그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할 거고, 오늘 뭐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지 못하신 게 있으면 뭐 구의회 사무국을 통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 제출해 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작년에 강북협치 턱없는 마을 만들기 이제 사업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있을 때 같이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의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 발제 보면 맨 마지막에 네이버 밴드에 강북 턱마을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포럼이나 뭐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 그 밴드에 저희 구본수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이런 턱마을, 이제 턱이 없는 마을을 좀 만드는 이 더 행복마을, 이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의제들을 계속 올려주시면 거기서 좀 많이 답변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의회에 직접 제안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채널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댓글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마이크 넘기기 전에 김문경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그래요? 해치기를 하겠습니다. 전마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3설 모니터링단이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와 연합하여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실제로 현장 활동들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힌트를 주시거나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번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이랑 번삼동이 장애인구가 정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 턱마을 사업 외에도 저희 복지관에서도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을 이제 기반한 이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요. 조사단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신체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 뭐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지적이나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무장애 생활환경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나가서 조사하면 조금 품은 들지만, 아까 이제 청각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저희가 조사단을 구성을 할 때 교통약자라고 해서 유모차를 끄는 어머님, 그리고 이제 그 고령의 노인분들도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으나, 사실 사람이 많은 시간 맞추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거기까지 실현을 못했는데, 아까 저희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니터링단이 개설이 된다면 누구나 함께 그 대표성을 띠고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바우님께서 우리 그 김은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셨으면 나중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찾아가셔서 우리 김은경 과장님 찾아가시면 전바우님께서 큰 힘이 돼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발표에서도 보면은 현장 조사하는데 다들 이렇게 팀을 짰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주 구성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바우님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찾아가 봐 주세요. 근데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뭐 상호 질의보다도. 그래서 좀 이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 이거 이수연 중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아까 정광훈님께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좋은 사업이라서 응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뭐냐면 만약 병사로를 설치 후
사용 중 미끄러움이나 걸림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 시 책임은 설치 사업주가 지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 설치구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 경사로가 휠체어 이용자 외 물건 이동 또는 장기간 미사용의 경우 어떻게 모니터링단이 대처하시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상해가 발생했을 시의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내용이었었는데요. 서울시 계획서에 상해 발생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고요. 네, 그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끄럽거나 상해가 발생할 만한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만일 발생한다면 용조자 배상물 보험? 그 건물주가 배상이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이소연 주무관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답을 못 하시네요. 혹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봐서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란주님이 란주님이 올려주셨는데, 란주님 아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주민센터나 강북구청 선별 진로소에 설치된 영상 전화기를 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다 구석으로 몰리고 사용법도 잘 모르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이런 민원 응대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OJT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이것도 네, 말씀. 예. 부장님. 제가 이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도 아까 이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조사 활동이나 이런 모임들을 한 것처럼 지금 강북구에서도 이제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모니터링을 할 때에 그 점검 항목이나 이런 내용에 영상전화기에 대한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상전화기라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좀 아직까지는 청각장애인 우선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주민센터에 설치를 해 놓았어도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복지 관련하신 업무를 보시는 분은 이제 좀 사용을 하는 이력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이분이 자리를 비웠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바로 옆자리에 있는 분도 이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봐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요청이 오면 이렇게 전화 거는 방법이나 이게 좀 미숙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모니터링을 할 때에 이런 항목들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함이 되면 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도 싶고, 아까 여기 그 구청 5개년 그 계획 안에도 보면 이제 관련 공무원분들 또 전문가분들 또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교육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때에도 좀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이런 그 특수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라도 좀 교육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하면은 좀 서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동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이 기술을 수행하고 계시고 있는 혹시 관련자분들이 계시면 모니터링 시에 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뭐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함께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현장에서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청하시면 이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좀 상호 질의를 위한 토론자분들의 상호 질의를 통한 상호 질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질문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예. 우리 주무관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그 사쪽에 보면은 그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사업을 내년도부터 70건 뭐 이렇게
이제 더 확대, 어찌 보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수요 예산이 어디서 확보하는 건지 하나 좀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토론 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경사로 사업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70건을 내년도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의견을 모았던 여러 기관 관계자들 좀 민간 협치의 방식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업인데요. 2011년 하나솔루션 후원금으로 아까 세계로 약국 말씀드린 19개소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그거를 약간 반영해서 올해 시민참여 예산 12% 2억 9,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 중에 자치구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구도 수요를 냈긴 했지만 선정되지 못해서 아쉽게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데요. 이 사업들 시행 내역을 가지고 내년에는 복권기금 국비 100%로 16억 9,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700개소가 되는데요. 개당 50만 원 정도로 잡고, 그러면 25개구로 나누면 우리 구는 한 70개 이상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사업 시행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협약을 하거나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아서 자치구에서 그 금액으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지금 또 댓글창에 경은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엔 최성윤 과장님께서 관련 민원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최성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경은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주민센터에서 왜 농인에게 음성전화로 연락하나요? 통역센터를 통해 연락을 하던지 문자를 보내더라도 답을 할 수 없는 02번호로 보내지 말고 010으로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관련 민원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통역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서비스 사례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물론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일선 공무원분들이 너무 애쓰고 계신 걸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예약도 하랴, 안내도 하랴, 뭐 정말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그 전에도 이제 찾아가는 동 서비스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월마다 안부 서비스도 하시고 또 이제 각종 안내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대로 이제 홍보 문자는 보내는데 이걸 문자를 받아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실 거예요, 설치하실 거예요 의사를 물었을 때 네, 좋아요라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 한 번만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통역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이 문자 내용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요, 수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장문에 뭐가 오면 내용 파악을 하기도 전에 그냥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덮어버리기 일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의도치 않게 이런 정보 서비스에서 많이 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건의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문자 시스템을 좀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장애인,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뭐 서비스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장애 유형에 대한 그런 기초 정보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자세한 시스템까지는 보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장애 유형에 대해서 아마 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이제 처음에 전화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문자 연락을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되고 또 그 문자도 바로 응대가 안 되니까 또 이제 묻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같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좀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최승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당장 해결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그럴 때 함께 갖출 수 있다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은 지금 댓글창을 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보면서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 그 청각 장애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 사항들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정말 이건 저도 약간 화가 나는데요. 한번 저도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아름님,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들릴 거라 생각해서 크게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식 개선이잖아요. 근데 김윤건 과장님, 실제로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일반인 주민들 그리고 이제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지역으로 많이 이제 나아갈 때 제가 이제 자문을 많이 받으면 장애 당사자랑 꼭 같이 나아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심하다. 그분들이 붙여준 부침개도 안 먹으려고 한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사 연구 사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리적인 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장애 당사자랑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장애의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장애가 더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이야기, 방금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똑같겠죠? 그런데 비장애 주민들은 장애 당사자의 장애의 어려움은 본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정말 장애 비장애 이 주민들의 이런 개념 차이 그리고 편견이 좀 많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는 계속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곁다리로 저희 너무 불공평하게 박동열 국장님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하시면 하나 하려고 그럼 사회자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럼 저는 질문이 저희 너무 불공평하네요. 네, 네. 그쵸? 예. 그래서 국장님, 민간 시설 관련해서 무장애 생활 환경 조성 관련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아까 세계로 약국 주무관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 당사자시고, 그리고 저희도 지도 만들기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군데 갔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민간 시설에서 어떤 분야가,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좀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될까? 가장 우선순위로 탑1이 뭘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서 경사로를 좀 많이 깔아 다녔습니다. 지금은 못 가는 데는 6, 7년 전만 하더라도 간부구 관내나 여기 목적골목이라든지 그래서 실태조사도 많이 다니고 경사로 설치업체 뚫으러 다니고 해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맞추고서 몇 번 깔은 경험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좀 중요했던 게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편한 옷도 좋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 정작 못 입거든요. 휠체어면 아무래도 밀고 다니려면은. 그리고서 돌아가니까 음식점 업주님이 영업도 전에 장애인이 왔으니까 1,000원짜리 하나 주시면서 보낸 적도 있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진짜. 그 당시만 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좀 나아졌죠. 근데 지금 느끼기에 경사로는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디에 경사로가 깔려 있는지는 몰라요. 설치형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밖에 보이니까 알거든요. 이동식 교차로는 물어야 되는데 문은 열고 또 이 문들이 보통 턱이 있잖아요. 휠체어가 혼자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나와서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경사로 있냐고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귀찮아서. 문 뚝딱거려 들이가든지 그거 가게를 안 가든지.
아예 그냥 경사로가 이동식 경사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바위 앞에다가 조그맣게 뭐 이동식 경사로 뭐 보유 중이라든지 뭐 도움벨 같은 것들 같이 좀 하나 좀 넣어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지가 않을까라는 경험을 좀 갖고 있고요. 뭐 휠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휠체어에 좀 접근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료들, 이런 지도들, 아니 이런 지원들 있는 걸 저는 솔직히 잘 알면서도 이해를 잘 못했더니 이용을 잘 못했던 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어갔을 때 둘 다 휠체어 부부다 보니까 주택을 개조를 했어요. 입구 경사로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뭐 화장실에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이런 게 지금 관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뭐 논스톱으로 해가지고 설치 업체는 다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 유형별로 높이가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 부분들까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센터? 그런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지역 모임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범위겠죠. 가장 큰 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보편 타당 전 인류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장애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동약자, 장애 이런 영역에 좀 치우친 용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에 다가갈 때 저희가 좀 무장애냐 유니버설이냐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느 게 좀 더 이해가 쉬울까라는 고민은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무장애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이잖아요. 장애가 없는 공간, 장애가 없는 무엇, 뭐 이렇게 보이는데 뭐 유니버설 디자인 하게 되면은 부연 설명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무장애가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나가는 게 맞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또 세심한 배려가 있으셨네요. 자, 오늘 사실 많은 내용들을 아직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를 이제 서서히 좀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우리 그 댓글창에는 여러 그 참여자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문광성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말뿐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약속된 시간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시간 이후에 의견 개진이나 다른 질문들이 있으신 분은 아까 우리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계속 의견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저희 진짜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사회를 맡으면서 저도 나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왔겠죠.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서 공부한 것보다 더 큰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함께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부의 권리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쟁취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을 제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토론의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이 강북구 무장애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우리 모두의 뜻과 힘과 의지를 다 같이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작이 바로 토론회였었고요. 이 토론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같이 이렇게 찜통더위, 소위 정말 찜통더위죠. 이런 날에 어제가 보니까 중복이고 오늘이 대서예요. 그러니까 찜통더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갖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각자 개인 건강에 철저히 유의하시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 함께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